근육이 줄어드는 건 단순히 힘이 빠지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독립성이 흔들리는 시작이다. 균형이 흐트러지고 보행이 느려지고 작은 턱에도 발이 걸리며 넘어질 확률이 올라간다. 넘어짐은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은 침대 생활로 이어지며 침대 생활은 다시 근육을 더 빠르게 줄인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바꿀 수 있는 식사와 생활 순서를 알려주기 위한 안내서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몸의 대사가 변한다.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는 비율은 줄고 지방으로 저장되는 비율은 늘며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반응 자체가 둔해진다. 이 상태를 단백질 저항성이라고 부른다. 단백질을 안 먹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먹은 단백질이 몸 안에서 길을 잃는 문제다. 그래서 해결책은 비싼 단백질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조합을 만드는 것이다. 먼저 가장 흔한 오해부터 정리하자. 첫째, 고기만 많이 먹으면 근육이 생긴다. 둘째, 소화가 힘들면 단백질은 포기해야 한다. 셋째, 죽이나 흰밥만 먹어도 기운은 난다. 넷째, 물은 줄여야 밤에 덜 깬다. 다섯째, 운동은 무릎이 아프면 할 수 없다. 이 5가지가 겹치면 근육은 빠르고 조용하게 줄어든다. 하지만 반대로 이 5가지를 바로잡으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적으로 기울 수 있다. 근육을 지키는 식사의 첫 원칙은 단백질의 양보다 분배다. 하루에 한 번 몰아서 먹는 단백질은 흡수 효율이 떨어진다.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서 들어가야 근육 합성 신호가 여러 번 켜진다. 둘째 원칙은 단백질을 혼자 두지 않는 것이다.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섬유질, 흡수를 돕는 적당한 지방, 염증을 낮추는 항산화 식품과 함께 있을 때 근육으로 더 잘 간다. 셋째 원칙은 순서다. 무엇을 먼저 먹느냐가 식후 혈당과 인슐린 반응을 바꾸고 그 반응이 단백질이 근육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준다. 아침은 가장 중요하다. 밤새 공복을 지나면 몸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저장된 것을 꺼내 쓰려 한다. 이때 가장 쉽게 꺼내 쓰는 연료가 근육이다. 아침을 거르거나 커피만 마시면 몸은 오늘도 근육을 태워서 버티라고 이해한다. 그래서 아침은 가볍게가 아니라 필수 구성으로 먹어야 한다. 아침에 필요한 건 소화 부담이 적은 단백질과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는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도록 돕는 작은 지방이다. 아침에 추천하는 기본 조합은 두부와 따뜻한 곡물, 죽, 그리고 한 방울의 고소한 기름이다. 두부는 씹기 편하고 소화 부담이 적으며 단백질을 비교적 빠르게 제공한다. 죽은 위를 편하게 하면서도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해 단백질이 몸 안에서 연료로 소모되지 않게 돕는다. 기름은 너무 많이가 아니라 아주 조금이면 충분하다. 기름이 들어가면 포만감이 유지되어 아침을 너무 적게 먹는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도 돕는다. 두부가 어렵다면 콩으로 만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 삶은 콩, 콩가루를 섞은 음료, 무가당 두유처럼 달지 않은 형태가 좋다. 콩은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라 근육 회복에 관여하는 여러 미량 영양소와 섬유질이 함께 들어있다. 특히 껍질이 단단한 콩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근육 손상과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속이 더부룩하다면 처음부터 많이 먹지 말고 적은 양으로 시작해 천천히 늘리며 오래 불리거나 충분히 익혀 소화 부담을 줄인다. 여기에 곁들이면 좋은 것이 귀리와 보리 같은 통곡물이다. 통곡물의 섬유질은 장을 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식후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 인슐린 반응을 안정시킨다. 인슐린은 단백질이 근육세포로 들어가는 과정에 관여하므로 혈당이 널뛰게 하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효율도 흔들린다. 통곡물을 선택할 때는 설탕이 들어간 가공 제품보다 단순한 형태를 고르고 씹기 어렵다면 충분히 불려죽이나 부드러운 밥 형태로 조리한다. 점심과 저녁은 한 그릇 공식으로 단순화하면 실천이 쉬워진다. 한 그릇 안에 단백질 하나, 섬유질 둘, 좋은 지방 하나, 항산화 재료 하나를 넣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리밥을 바탕으로 콩나물과 나물을 넉넉히 넣고 달걀이나 생선 또는 두부 중 하나를 올린다. 마지막에 김이나 깨, 들기름을 아주 소량 더한다. 이렇게 만들면 많은 반찬을 차릴 필요 없이 균형이 잡히고 비용도 줄어든다. 단백질을 고르는 기준은 소화와 지속성이다. 어떤 단백질이든 매일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소고기나 닭가슴살이 부담스럽다면 생선, 달걀, 두부,
콩, 요거트 같은 선택지가 있다. 특히 달걀은 양이 많지 않아도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를 함께 제공해 활용도가 높다. 다만 혈중 지질 문제나 특정 질환이 있다면 의료진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식품은 만능이 아니라 개인의 상태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순서가 다시 나온다. 한 끼 안에서도 단백질을 먼저, 채소와 해조류를 그 다음,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으면 식후 혈당이 안정되고 포만감이 오래가며 단백질이 에너지로 소모되는 비율이 줄어든다. 씹는 시간이 늘어나 소화도 편해진다. 이 순서는 복잡한 규칙이 아니라 몸이 흡수하기 좋은 길을 만들어주는 간단한 습관이다. 수분은 근육과 직결된다. 근육은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 수축이 약해지고 피로가 빨리 오며 경련이 늘 수 있다. 갈증을 잘 못 느끼는 나이가 되면 목이 마르지 않다는 이유로 물을 줄이기 쉽다. 하지만 그때 이미 몸은 부족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다. 물을 줄이면 소변은 진해지고 진한 소변은 신장에 부담을 준다. 신장은 이미 나이와 함께 기능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분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밤에 소변이 걱정이라면 물을 끊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조정한다. 하루 수분은 한 번에 몰아서가 아니라 작은 컵으로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다. 낮 동안 충분히 마시고 저녁에는 너무 늦게 많은 양을 마시지 않는 방식으로 조절하면 야간 빈뇨 부담을 줄이면서도 탈수를 막을 수 있다. 물만이 아니라 국, 채소, 과일의 수분도 포함해 계산하면 현실적으로 채우기가 쉬워진다. 근육은 뼈를 지키고 뼈는 다시 움직임을 지킨다. 근육이 약해지면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줄어 넘어졌을 때 뼈가 더 쉽게 부러질 수 있다. 또 움직임이 줄면 햇빛을 덜 받게 되어 비타민 D 생성이 줄고 이는 뼈와 근육 모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식사 후 짧게라도 햇빛을 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창가에 앉아 밝은 빛을 받거나 안전한 곳에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근육과 뇌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근육은 혈액순환을 돕는 펌프처럼 작동해 뇌로 산소와 영양이 가는 길을 넓혀준다. 또한 근육을 사용할 때 분비되는 물질들은 염증을 낮추고 뇌 기능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근육이 줄면 활동이 줄고 활동이 줄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수면이 무너지면 기억과 집중이 흔들린다. 그래서 근육을 지키는 건 걸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를 지키는 문제이기도 하다. 뇌를 위한 식사 습관은 너무 오래 굶지 않기다. 저녁 이후 다음날 아침까지 지나치게 긴 공복 시간이 이어지면 노년의 몸은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를 만들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저녁과 취침 사이에 아주 작은 간식을 넣어 공복을 완화하는 전략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선택지는 단순해야 한다. 바나나 조금,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또는 작은 양의 삶은 달걀 같은 형태가 무난하다. 소화가 불편한 사람은 양을 더 줄이고 시간을 앞당겨 조절한다. 기억을 돕는 지방 선택도 중요하다. 견과류와 씨앗류, 그리고 향이 강하지 않은 기름은 뇌세포막 구성에 필요한 지방산을 제공할 수 있다. 호두나 검은 깨를 밥이나 요거트에 소량 넣는 방식이면 부담이 적다. 다만 칼로리가 높아 과하게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 조금이 원칙이다. 씹는 습관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든다. 너무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턱을 쓰는 시간이 줄고 이는 뇌 자극이 줄어드는 생활 패턴과 연결될 수 있다. 매 끼니에 아주 작은 씹는 요소를 넣어보자. 예를 들면 잘게 썬 견과류, 적당히 익힌 채소, 김의 바삭한 식감 같은 것들이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턱을 쓰는 리듬을 만드는 것이다. 이제 일상 루틴을 정리한다. 첫째, 기상 후 햇빛을 잠깐이라도 본다. 둘째, 아침에 단백질을 반드시 넣는다. 셋째, 식사 순서를 단백질, 채소, 탄수화물로 둔다. 넷째, 낮 동안 물을 나누어 마신다. 다섯째, 식사 후 짧게라도 몸을 움직인다. 여섯째, 늦은 오후 이후 긴 낮잠을 피한다. 일곱째, 밤에는 지나친 공복을 만들지 않는다. 이 7가지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생활의 배치를 바꾸는 방법이다. 움직임은 운동이 아니라 신호다. 근육은 사용하라는 신호를 받아야 유지된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움직임이 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벽을 짚고 발꿈치 들기,
식탁을 잡고 옆으로 한 걸음씩 걷기, 손가락을 펴고 쥐는 동작처럼 작은 움직임이 하루에 여러 번 들어가면 근육은 그 신호를 기억한다. 큰 운동을 못해도 작은 반복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낙상을 줄이는 요령도 함께 넣자. 집 안에서는 미끄러운 매트를 줄이고 야간에는 동선을 밝히며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 높이에 둔다. 발에 맞는 신발을 신고 어지러울 때는 바로 움직이지 말고 잠시 앉아 호흡을 고른다. 혈압약이나 수면제 등 복용약이 있다면 어지럼과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증상이 반복되면 의료진과 상의한다. 식사와 운동만큼이나 환경 조정이 안전을 만든다. 식단을 꾸리는 현실적인 장보기 목록을 제안한다. 콩과 두부, 달걀, 생선 통조림이나 냉동 생선, 귀리나 보리, 현미나 잡곡, 콩나물과 시금치 같은 나물 재료, 김과 미역 같은 해조류, 무가당 요거트, 바나나, 오이와 배추 같은 수분 많은 채소, 들기름이나 참기름 소량, 깨와 견과류 소량. 이 목록은 비싼 보양식이 아니라 매일 살 수 있는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 조리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중요하다. 한 번에 많이 만들기보다 반조리를 활용한다. 콩나물은 한 번 데쳐두고 나물은 소량씩 묻혀두며 보리밥은 한 번에 지어 냉동에 두었다가 데워 쓴다. 두부는 칼로 잘라 소분해두면 바로 꺼내 먹기 쉽다. 중요한 건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끊기지 않는 식사 리듬이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을 다룬다. 몸이 약해지면 스스로를 탓하기 쉽지만 몸은 비난보다 신호에 반응한다. 오늘 한 끼에 단백질을 더하고 오늘 한 번 더 걸어보고 오늘 한 컵 더 마시는 행동이 쌓이면 몸은 그 방향으로 적응한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일 수 있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부터 시작하면 된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흐름이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미 변화의 조건을 갖춘 것이다. 이제 필요한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내일 아침에 한 끼다. 내일 아침에 단백질을 하나 넣고 햇빛을 잠깐 보고 물을 작은 컵으로 나눠 마시고 식사 후 방 안을 천천히 한 바퀴만 걸어보자. 그 작은 실천이 균형을 되돌리고 넘어짐을 줄이며 병원으로 향하는 길을 멀어지게 만든다.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다리를 만든다. 실천이 막히는 지점은 대부분 불편함이다. 콩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면 양을 줄이고 조리 시간을 늘린다. 두부가 물컹해서 싫다면 구워서 식감을 바꾸거나 김과 함께 먹어 향과 맛을 더한다. 밥맛이 없어서 아침이 힘들다면 따뜻한 국과 함께 시작하고 단백질은 한 숟갈씩 천천히 늘린다. 입이 마르고 물이 잘 안 들어가면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 한 모금씩 자주 마신다. 물을 마실 때마다 화장실이 걱정된다면 낮 시간에 집중하고 저녁에는 시간을 앞당겨 조절한다. 무엇이든 한 번에 해결하려 하면 부담이 커진다. 하나씩 바꾸는 것이 오래간다. 근육을 위해 피해야 할 습관도 있다. 첫째, 밥만 먹고 단백질을 빼는 식사. 둘째, 과자나 달달한 빵으로 끼니를 대신하는 습관. 셋째, 짠 국물로만 식사를 채우는 습관. 넷째, 늦은 밤에 많이 먹는 습관. 다섯째, 하루 종일 거의 움직이지 않는 습관. 여섯째, 수면을 깎아 생활 리듬을 무너뜨리는 습관. 이런 습관은 각각 작은 것 같지만 함께 모이면 근육과 면역이 동시에 무너진다. 반대로 이 습관을 하나씩 줄이면 몸은 조용히 회복한다. 일주일 식사 흐름을 단순하게 설계해보자. 월요일은 두부와 곡물죽으로 시작하고 점심은 보리밥과 나물, 저녁은 생선과 채소를 곁들인다. 화요일은 콩을 조금 넣은 죽이나 두유로 시작하고 점심은 콩나물 비빔밥 형태로 저녁은 달걀과 두부, 미역국으로 마무리한다. 수요일은 요거트와 견과류를 아주 소량 곁들여 아침을 시작하고 점심은 잡곡밥과 나물, 저녁은 적당한 고기와 채소로 구성한다. 목요일은 두부, 금요일은 콩, 토요일은 달걀, 일요일은 생선처럼 아침 단백질의 주재료를 바꿔주면 질리지 않는다. 같은 원칙을 다른 재료로 반복하면 실천이 쉬워진다. 간단한 체크리스트도 도움이 된다. 아침에 단백질이 들어갔는가? 채소나 해조류가 한 가지 이상 있었는가? 물을 낮 동안 나눠 마셨는가? 식사 후 한 번이라도 움직였는가? 밤에 너무 늦게 먹지 않았는가? 잠들기 전 과한 공복을 만들지 않았는가? 오늘 기분과 식욕이 어땠는가?
이 체크를 매일 모두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일주일에 며칠만이라도 체크가 늘어나면 방향은 이미 바뀐다. 특정 상황별 대응도 정리한다. 씹기가 힘든 경우에는 단백질을 부드러운 형태로 바꾸되 완전히 액체만으로 끝내지 말고 작은 씹는 요소를 넣는다. 소화가 약한 경우에는 기름을 줄이고 섬유질은 너무 거친 생채소보다 익힌 채소로 시작한다. 체중이 빠지는 경우에는 단백질을 늘리는 것과 함께 에너지도 보강해야 한다. 이때는 죽에 들기름을 아주 소량 넣거나 견과류를 가루로 만들어 조금 추가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혈당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달콤한 음료와 빵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는 순서를 지킨다.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물과 함께 익힌 채소, 해조류, 통곡물을 늘리고 활동량을 아주 조금만 올려도 도움이 된다. 근육을 지키려면 먹고 바로 눕지 않기가 중요하다. 식후에 바로 눕는 습관은 소화를 방해하고 역류를 유발하며 활동량을 줄여 근육 신호를 끊는다. 식사 후에는 집안에서 천천히 걸으며 호흡을 고르고 허리를 펴고 어깨를 풀어준다. 짧은 움직임만으로도 혈당과 소화, 근육 합성 신호가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비가 오거나 추워서 밖에 나가기 힘든 날에는 창가에서 제자리 걷기나 발끝 들기 같은 안전한 동작으로 대체한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방법이다. 혼자서 꾸리기 어렵다면 가족이 한 가지 역할을 맡아줄 수 있다. 장을 볼 때 두부와 콩나물, 보리 같은 기본 재료를 떨어지지 않게 채워주는 역할, 조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밥을 소분해 냉동해주는 역할, 혹은 하루에 한 번 안부 전화를 하며 오늘 아침 단백질을 먹었는지 물어봐주는 역할이다. 큰 도움이 아니라도 반복되는 작은 관심이 실천을 붙잡는다. 그러나 가족이 없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 나 자신에게 체크해주는 습관만으로도 변화는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도 정리한다. 식사에서 단백질을 늘리고 싶어도 입맛이 없으면 실패한다. 입맛을 살리는 방법은 온도와 향이다. 따뜻한 국물, 구수한 곡물 냄새, 김의 향, 깨의 고소함처럼 강하지 않지만 익숙한 향을 활용하면 한 숟갈이 더 들어간다. 짠맛은 입맛을 돋우지만 과하면 부종과 혈압에 불리하므로 간은 약하게 하고 향으로 보완한다. 실천을 방해하는 상황별로 방법을 바꿔야 한다. 간편식으로도 원칙을 지킬 수 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고를 때는 단맛이 강한 제품보다 무가당, 저염, 단순 재료를 우선한다. 즉석 귀리죽에 두부를 곁들이거나 삶은 달걀과 샐러드 채소, 그리고 작은 주먹 크기의 잡곡밥으로 한 끼를 구성할 수 있다. 국이 없으면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함께 마셔 위를 편하게 한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더한다. 근육을 지키는 간식의 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달지 않다. 둘째, 단백질이나 섬유질이 조금이라도 있다. 셋째, 과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요거트는 무가당을 고르고 과일은 한두 조각 수준으로 줄이며 견과류는 한 줌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집는 몇 알로 제한한다. 간식의 목적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복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다. 식사 준비가 어려운 날을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 통증이 있어 움직이기 어렵다면 관절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바꾼다. 앉아서 발목을 돌리거나 발끝을 당겼다 펴기, 허벅지에 힘주고 풀기, 벽에 손을 대고 가볍게 스쿼트 동작 흉내내기 같은 등척성 동작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움직임은 큰 동작보다 매일 하는 작은 동작이 먼저다. 부담을 줄이는 조리법과 보관법을 함께 넣는다. 한 달 목표를 세울 때는 체중보다 기능을 본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는 횟수, 계단에서 숨이 차는 정도, 장이 편해지는지, 밤에 깨는 횟수 같은 지표가 더 현실적이다. 기능이 좋아지면 근육도 따라온다.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할 기준을 덧붙인다. 식사 기록은 길게 쓰지 않아도 된다. 오늘 아침 단백질을 먹었는지, 점심에 채소가 있었는지, 저녁이 너무 늦지 않았는지, 물을 나눠 마셨는지만 표시해도 충분하다. 체크가 쌓이면 스스로 패턴을 보게 되고 패턴을 보면 바꾸기가 쉬워진다. 자주 묻는 질문도 정리한다. 가장 흔한 실패는 완벽주의다. 하루가 무너지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시작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몸은 하루로 결정되지 않는다. 다음 끼니에서 원칙 하나만 다시 붙이면 흐름은 이어진다. 이 대본의 목적은 완벽한 식단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향이다.
실천을 방해하는 상황별로 방법을 바꿔야 한다. 낙상 예방을 위해 발과 발목을 챙기는 습관을 넣는다. 발가락을 펴고 쥐는 동작, 발바닥을 마사지하는 동작, 발목을 부드럽게 돌리는 동작은 집에서도 가능하다. 발은 바닥 정보를 뇌로 보내는 센서이므로 발의 감각이 살아있으면 균형이 좋아질 수 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더한다. 식탁에서 단백질을 추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토핑이다. 밥 위에 김깨, 달걀, 두부 부스러기, 콩나물 같은 토핑을 올리면 반찬을 늘리지 않아도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가 들어간다. 국은 미역국이나 배추국처럼 수분과 미네랄이 있는 형태가 좋다. 식사 준비가 어려운 날을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 물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은 온도를 바꿔본다. 차갑게 마시면 위가 불편할 수 있어 미지근한 물이 더 낫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약을 먹기 전후, 식사 전후, 외출 전후처럼 순간을 정해 작은 양을 반복한다. 물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부담을 줄이는 조리법과 보관법을 함께 넣는다. 식사에서 단백질을 늘리고 싶어도 입맛이 없으면 실패한다. 입맛을 살리는 방법은 온도와 향이다. 따뜻한 국물, 구수한 곡물 냄새, 김의 향, 깨의 고소함처럼 강하지 않지만 익숙한 향을 활용하면 한 숟갈이 더 들어간다. 짠맛은 입맛을 돋우지만 과하면 부종과 혈압에 불리하므로 간은 약하게 하고 향으로 보완한다.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할 기준을 덧붙인다. 간편식으로도 원칙을 지킬 수 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고를 때는 단맛이 강한 제품보다 무가당, 저염, 단순 재료를 우선한다. 즉석 귀리죽에 두부를 곁들이거나 삶은 달걀과 샐러드 채소, 그리고 작은 주먹 크기의 잡곡밥으로 한 끼를 구성할 수 있다. 국이 없으면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함께 마셔 위를 편하게 한다. 자주 묻는 질문도 정리한다. 근육을 지키는 간식의 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달지 않다. 둘째, 단백질이나 섬유질이 조금이라도 있다. 셋째, 과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요거트는 무가당을 고르고 과일은 한두 조각 수준으로 줄이며 견과류는 한 줌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집는 몇 알로 제한한다. 간식의 목적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복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다. 실천을 방해하는 상황별로 방법을 바꿔야 한다. 통증이 있어 움직이기 어렵다면 관절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바꾼다. 앉아서 발목을 돌리거나 발끝을 당겼다 펴기, 허벅지에 힘주고 풀기, 벽에 손을 대고 가볍게 스쿼트 동작 흉내내기 같은 등척성 동작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움직임은 큰 동작보다 매일 하는 작은 동작이 먼저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더한다. 한 달 목표를 세울 때는 체중보다 기능을 본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는 횟수, 계단에서 숨이 차는 정도, 장이 편해지는지, 밤에 깨는 횟수 같은 지표가 더 현실적이다. 기능이 좋아지면 근육도 따라온다. 식사 준비가 어려운 날을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 식사 기록은 길게 쓰지 않아도 된다. 오늘 아침 단백질을 먹었는지, 점심에 채소가 있었는지, 저녁이 너무 늦지 않았는지, 물을 나눠 마셨는지만 표시해도 충분하다. 체크가 쌓이면 스스로 패턴을 보게 되고 패턴을 보면 바꾸기가 쉬워진다. 부담을 줄이는 조리법과 보관법을 함께 넣는다. 가장 흔한 실패는 완벽주의다. 하루가 무너지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시작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몸은 하루로 결정되지 않는다. 다음 끼니에서 원칙 하나만 다시 붙이면 흐름은 이어진다. 이 대본의 목적은 완벽한 식단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향이다.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할 기준을 덧붙인다. 낙상 예방을 위해 발과 발목을 챙기는 습관을 넣는다. 발가락을 펴고 쥐는 동작, 발바닥을 마사지하는 동작, 발목을 부드럽게 돌리는 동작은 집에서도 가능하다. 발은 바닥 정보를 뇌로 보내는 센서이므로 발의 감각이 살아있으면 균형이 좋아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도 정리한다. 식탁에서 단백질을 추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토핑이다. 밥 위에 김깨, 달걀, 두부 부스러기, 콩나물 같은 토핑을 올리면 반찬을 늘리지 않아도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가 들어간다. 국은 미역국이나 배추국처럼 수분과 미네랄이 있는 형태가 좋다. 실천을 방해하는 상황별로 방법을 바꿔야 한다. 물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은 온도를 바꿔본다. 차갑게 마시면 위가 불편할 수 있어 미지근한 물이 더 낫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약을 먹기 전후, 식사 전후, 외출 전후처럼 순간을 정해 작은 양을 반복한다. 물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더한다. 식사에서 단백질을 늘리고 싶어도 입맛이 없으면 실패한다. 입맛을 살리는 방법은 온도와 향이다. 따뜻한 국물, 구수한 곡물 냄새, 김의 향, 깨의 고소함처럼 강하지 않지만 익숙한 향을 활용하면 한 숟갈이 더 들어간다. 짠맛은 입맛을 돋우지만 과하면 부종과 혈압의 불리함으로 간은 약하게 하고 향으로 보완한다. 식사 준비가 어려운 날을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 간편식으로도 원칙을 지킬 수 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고를 때는 단맛이 강한 제품보다 무가당, 저염, 단순 재료를 우선한다. 즉석 귀리죽에 두부를 곁들이거나 삶은 달걀과 샐러드 채소, 그리고 작은 주먹 크기의 잡곡밥으로 한 끼를 구성할 수 있다. 국이 없으면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함께 마셔 위를 편하게 한다. 부담을 줄이는 조리법과 보관법을 함께 넣는다. 근육을 지키는 간식의 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달지 않다. 둘째, 단백질이나 섬유질이 조금이라도 있다. 셋째, 과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요거트는 무가당을 고르고 과일은 한두 조각 수준으로 줄이며 견과류는 한 줌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집는 몇 알로 제한한다. 간식의 목적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복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다.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할 기준을 덧붙인다. 통증이 있어 움직이기 어렵다면 관절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바꾼다. 앉아서 발목을 돌리거나 발끝을 당겼다 펴기, 허벅지에 힘주고 풀기, 벽에 손을 대고 가볍게 스쿼트 동작 흉내내기 같은 등척성 동작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움직임은 큰 동작보다 매일 하는 작은 동작이 먼저다. 자주 묻는 질문도 정리한다. 한 달 목표를 세울 때는 체중보다 기능을 본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는 횟수, 계단에서 숨이 차는 정도, 장이 편해지는지, 밤에 깨는 횟수 같은 지표가 더 현실적이다. 기능이 좋아지면 근육도 따라온다. 실천을 방해하는 상황별로 방법을 바꿔야 한다. 식사 기록은 길게 쓰지 않아도 된다. 오늘 아침 단백질을 먹었는지, 점심에 채소가 있었는지, 저녁이 너무 늦지 않았는지, 물을 나눠 마셨는지만 표시해도 충분하다. 체크가 쌓이면 스스로 패턴을 보게 되고 패턴을 보면 바꾸기가 쉬워진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더한다. 가장 흔한 실패는 완벽주의다. 하루가 무너지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시작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몸은 하루로 결정되지 않는다. 다음 끼니에서 원칙 하나만 다시 붙이면 흐름은 이어진다. 이 대본의 목적은 완벽한 식단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향이다. 식사 준비가 어려운 날을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 낙상 예방을 위해 발과 발목을 챙기는 습관을 넣는다. 발가락을 펴고 쥐는 동작, 발바닥을 마사지하는 동작, 발목을 부드럽게 돌리는 동작은 집에서도 가능하다. 발은 바닥 정보를 뇌로 보내는 센서이므로 발의 감각이 살아있으면 균형이 좋아질 수 있다. 부담을 줄이는 조리법과 보관법을 함께 넣는다. 식탁에서 단백질을 추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토핑이다. 밥 위에 김깨, 달걀, 두부 부스러기, 콩나물 같은 토핑을 올리면 반찬을 늘리지 않아도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가 들어간다. 국은 미역국이나 배추국처럼 수분과 미네랄이 있는 형태가 좋다.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할 기준을 덧붙인다. 물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은 온도를 바꿔본다. 차갑게 마시면 위가 불편할 수 있어 미지근한 물이 더 낫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약을 먹기 전후, 식사 전후, 외출 전후처럼 순간을 정해 작은 양을 반복한다. 물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도 정리한다. 식사에서 단백질을 늘리고 싶어도 입맛이 없으면 실패한다. 입맛을 살리는 방법은 온도와 향이다. 따뜻한 국물, 구수한 곡물 냄새, 김의 향, 깨의 고소함처럼 강하지 않지만 익숙한 향을 활용하면 한 숟갈이 더 들어간다. 짠맛은 입맛을 돋우지만 과하면 부종과 혈압의 불리함으로 간은 약하게 하고 향으로 보완한다. 실천을 방해하는 상황별로 방법을 바꿔야 한다. 간편식으로도 원칙을 지킬 수 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고를 때는 단맛이 강한 제품보다 무가당, 저염, 단순 재료를 우선한다. 즉석 귀리죽에 두부를 곁들이거나 삶은 달걀과 샐러드 채소,
그리고 작은 주먹 크기의 잡곡밥으로 한 끼를 구성할 수 있다. 국이 없으면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함께 마셔 위를 편하게 한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더한다. 근육을 지키는 간식의 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달지 않다. 둘째, 단백질이나 섬유질이 조금이라도 있다. 셋째, 과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요거트는 무가당을 고르고, 과일은 한두 조각 수준으로 줄이며, 견과류는 한 줌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집는 몇 알로 제한한다. 간식의 목적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복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다. 식사 준비가 어려운 날을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 통증이 있어 움직이기 어렵다면 관절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바꾼다. 앉아서 발목을 돌리거나 발끝을 당겼다 펴기, 허벅지에 힘주고 풀기, 벽에 손을 대고 가볍게 스쿼트 동작 흉내내기 같은 등척성 동작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움직임은 큰 동작보다 매일 하는 작은 동작이 먼저다. 부담을 줄이는 조리법과 보관법을 함께 넣는다. 한 달 목표를 세울 때는 체중보다 기능을 본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는 횟수, 계단에서 숨이 차는 정도, 장이 편해지는지, 밤에 깨는 횟수 같은 지표가 더 현실적이다. 기능이 좋아지면 근육도 따라온다.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할 기준을 덧붙인다. 식사 기록은 길게 쓰지 않아도 된다. 오늘 아침 단백질을 먹었는지, 점심에 채소가 있었는지, 저녁이 너무 늦지 않았는지, 물을 나눠 마셨는지만 표시해도 충분하다. 체크가 쌓이면 스스로 패턴을 보게 되고, 패턴을 보면 바꾸기가 쉬워진다. 자주 묻는 질문도 정리한다. 가장 흔한 실패는 완벽주의다. 하루가 무너지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시작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몸은 하루로 결정되지 않는다. 다음 끼니에서 원칙 하나만 다시 붙이면 흐름은 이어진다. 이 대본의 목적은 완벽한 식단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향이다. 실천을 방해하는 상황별로 방법을 바꿔야 한다. 낙상 예방을 위해 발과 발목을 챙기는 습관을 넣는다. 발가락을 펴고 쥐는 동작, 발바닥을 마사지하는 동작, 발목을 부드럽게 돌리는 동작은 집에서도 가능하다. 발은 바닥 정보를 뇌로 보내는 센서이므로 발의 감각이 살아있으면 균형이 좋아질 수 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더한다. 식탁에서 단백질을 추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토핑이다. 밥 위에 김깨, 달걀, 두부 부스러기, 콩나물 같은 토핑을 올리면 반찬을 늘리지 않아도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가 들어간다. 국은 미역국이나 배추국처럼 수분과 미네랄이 있는 형태가 좋다. 식사 준비가 어려운 날을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 물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은 온도를 바꿔본다. 차갑게 마시면 위가 불편할 수 있어 미지근한 물이 더 낫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약을 먹기 전후, 식사 전후, 외출 전후처럼 순간을 정해 작은 양을 반복한다. 물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부담을 줄이는 조리법과 보관법을 함께 넣는다. 식사에서 단백질을 늘리고 싶어도 입맛이 없으면 실패한다. 입맛을 살리는 방법은 온도와 향이다. 따뜻한 국물, 구수한 곡물 냄새, 김의 향, 깨의 고소함처럼 강하지 않지만 익숙한 향을 활용하면 한 숟갈이 더 들어간다. 짠맛은 입맛을 돋우지만 과하면 부종과 혈압에 불리하므로 간은 약하게 하고 향으로 보완한다.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할 기준을 덧붙인다. 간편식으로도 원칙을 지킬 수 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고를 때는 단맛이 강한 제품보다 무가당, 저염, 단순 재료를 우선한다. 즉석 귀리죽에 두부를 곁들이거나 삶은 달걀과 샐러드 채소, 그리고 작은 주먹 크기의 잡곡밥으로 한 끼를 구성할 수 있다. 국이 없으면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함께 마셔 위를 편하게 한다. 자주 묻는 질문도 정리한다. 근육을 지키는 간식의 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달지 않다. 둘째, 단백질이나 섬유질이 조금이라도 있다. 셋째, 과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요거트는 무가당을 고르고, 과일은 한두 조각 수준으로 줄이며, 견과류는 한 줌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집는 몇 알로 제한한다. 간식의 목적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복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다. 실천을 방해하는 상황별로 방법을 바꿔야 한다. 통증이 있어 움직이기 어렵다면 관절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바꾼다. 앉아서 발목을 돌리거나 발끝을 당겼다 펴기, 허벅지에 힘주고 풀기, 벽에 손을 대고 가볍게
스쿼트 동작 흉내내기 같은 등척성 동작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움직임은 큰 동작보다 매일 하는 작은 동작이 먼저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더한다. 한 달 목표를 세울 때는 체중보다 기능을 본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는 횟수, 계단에서 숨이 차는 정도, 장이 편해지는지, 밤에 깨는 횟수 같은 지표가 더 현실적이다. 기능이 좋아지면 근육도 따라온다. 식사 준비가 어려운 날을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 식사 기록은 길게 쓰지 않아도 된다. 오늘 아침 단백질을 먹었는지, 점심에 채소가 있었는지, 저녁이 너무 늦지 않았는지, 물을 나눠 마셨는지만 표시해도 충분하다. 체크가 쌓이면 스스로 패턴을 보게 되고, 패턴을 보면 바꾸기가 쉬워진다. 부담을 줄이는 조리법과 보관법을 함께 넣는다. 가장 흔한 실패는 완벽주의다. 하루가 무너지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시작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몸은 하루로 결정되지 않는다. 다음 끼니에서 원칙 하나만 다시 붙이면 흐름은 이어진다. 이 대본의 목적은 완벽한 식단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향이다.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할 기준을 덧붙인다. 낙상 예방을 위해 발과 발목을 챙기는 습관을 넣는다. 발가락을 펴고 쥐는 동작, 발바닥을 마사지하는 동작, 발목을 부드럽게 돌리는 동작은 집에서도 가능하다. 발은 바닥 정보를 뇌로 보내는 센서이므로 발의 감각이 살아있으면 균형이 좋아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도 정리한다. 식탁에서 단백질을 추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토핑이다. 밥 위에 김깨, 달걀, 두부 부스러기, 콩나물 같은 토핑을 올리면 반찬을 늘리지 않아도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가 들어간다. 국은 미역국이나 배추국처럼 수분과 미네랄이 있는 형태가 좋다. 실천을 방해하는 상황별로 방법을 바꿔야 한다. 물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은 온도를 바꿔본다. 차갑게 마시면 위가 불편할 수 있어 미지근한 물이 더 낫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약을 먹기 전후, 식사 전후, 외출 전후처럼 순간을 정해 작은 양을 반복한다. 물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더한다. 식사에서 단백질을 늘리고 싶어도 입맛이 없으면 실패한다. 입맛을 살리는 방법은 온도와 향이다. 따뜻한 국물, 구수한 곡물 냄새, 김의 향, 깨의 고소함처럼 강하지 않지만 익숙한 향을 활용하면 한 숟갈이 더 들어간다. 짠맛은 입맛을 돋우지만 과하면 부종과 혈압에 불리하므로 간은 약하게 하고 향으로 보완한다. 식사 준비가 어려운 날을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 간편식으로도 원칙을 지킬 수 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고를 때는 단맛이 강한 제품보다 무가당, 저염, 단순 재료를 우선한다. 즉석 귀리죽에 두부를 곁들이거나 삶은 달걀과 샐러드 채소, 그리고 작은 주먹 크기의 잡곡밥으로 한 끼를 구성할 수 있다. 국이 없으면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함께 마셔 위를 편하게 한다. 부담을 줄이는 조리법과 보관법을 함께 넣는다. 근육을 지키는 간식의 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달지 않다. 둘째, 단백질이나 섬유질이 조금이라도 있다. 셋째, 과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요거트는 무가당을 고르고 과일은 한두 조각 수준으로 줄이며 견과류는 한 줌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집는 몇 알로 제한한다. 간식의 목적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복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다.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할 기준을 덧붙인다. 통증이 있어 움직이기 어렵다면 관절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바꾼다. 앉아서 발목을 돌리거나 발끝을 당겼다 펴기, 허벅지에 힘주고 풀기, 벽에 손을 대고 가볍게 스쿼트 동작 흉내내기 같은 등척성 동작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움직임은 큰 동작보다 매일 하는 작은 동작이 먼저다. 자주 묻는 질문도 정리한다. 한 달 목표를 세울 때는 체중보다 기능을 본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는 횟수, 계단에서 숨이 차는 정도, 장이 편해지는지, 밤에 깨는 횟수 같은 지표가 더 현실적이다. 기능이 좋아지면 근육도 따라온다. 실천을 방해하는 상황별로 방법을 바꿔야 한다. 식사 기록은 길게 쓰지 않아도 된다. 오늘 아침 단백질을 먹었는지, 점심에 채소가 있었는지, 저녁이 너무 늦지 않았는지, 물을 나눠 마셨는지만 표시해도 충분하다. 체크가 쌓이면 스스로 패턴을 보게 되고, 패턴을 보면 바꾸기가 쉬워진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더한다. 가장 흔한 실패는 완벽주의다.
하루가 무너지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시작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몸은 하루로 결정되지 않는다. 다음 끼니에서 원칙 하나만 다시 붙이면 흐름은 이어진다. 이 대본의 목적은 완벽한 식단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향이다. 식사 준비가 어려운 날을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 낙상 예방을 위해 발과 발목을 챙기는 습관을 넣는다. 발가락을 펴고 쥐는 동작, 발바닥을 마사지하는 동작, 발목을 부드럽게 돌리는 동작은 집에서도 가능하다. 발은 바닥 정보를 뇌로 보내는 센서이므로 발의 감각이 살아있으면 균형이 좋아질 수 있다. 부담을 줄이는 조리법과 보관법을 함께 넣는다. 식탁에서 단백질을 추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토핑이다. 밥 위에 김깨, 달걀, 두부 부스러기, 콩나물 같은 토핑을 올리면 반찬을 늘리지 않아도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가 들어간다. 국은 미역국이나 배추국처럼 수분과 미네랄이 있는 형태가 좋다.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할 기준을 덧붙인다. 물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은 온도를 바꿔본다. 차갑게 마시면 위가 불편할 수 있어 미지근한 물이 더 낫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약을 먹기 전후, 식사 전후, 외출 전후처럼 순간을 정해 작은 양을 반복한다. 물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도 정리한다. 식사에서 단백질을 늘리고 싶어도 입맛이 없으면 실패한다. 입맛을 살리는 방법은 온도와 향이다. 따뜻한 국물, 구수한 곡물 냄새, 김의 향, 깨의 고소함처럼 강하지 않지만 익숙한 향을 활용하면 한 숟갈이 더 들어간다. 짠맛은 입맛을 돋우지만 과하면 부종과 혈압에 불리하므로 간은 약하게 하고 향으로 보완한다. 실천을 방해하는 상황별로 방법을 바꿔야 한다. 간편식으로도 원칙을 지킬 수 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고를 때는 단맛이 강한 제품보다 무가당, 저염, 단순 재료를 우선한다. 즉석 귀리죽에 두부를 곁들이거나 삶은 달걀과 샐러드 채소, 그리고 작은 주먹 크기의 잡곡밥으로 한 끼를 구성할 수 있다. 국이 없으면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함께 마셔 위를 편하게 한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더한다. 근육을 지키는 간식의 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달지 않다. 둘째, 단백질이나 섬유질이 조금이라도 있다. 셋째, 과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요거트는 무가당을 고르고 과일은 한두 조각 수준으로 줄이며 견과류는 한 줌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집는 몇 알로 제한한다. 간식의 목적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복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다. 식사 준비가 어려운 날을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 통증이 있어 움직이기 어렵다면 관절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바꾼다. 앉아서 발목을 돌리거나 발끝을 당겼다 펴기, 허벅지에 힘주고 풀기, 벽에 손을 대고 가볍게 스쿼트 동작 흉내내기 같은 등척성 동작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움직임은 큰 동작보다 매일 하는 작은 동작이 먼저다. 부담을 줄이는 조리법과 보관법을 함께 넣는다. 한 달 목표를 세울 때는 체중보다 기능을 본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는 횟수, 계단에서 숨이 차는 정도, 장이 편해지는지, 밤에 깨는 횟수 같은 지표가 더 현실적이다. 기능이 좋아지면 근육도 따라온다.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할 기준을 덧붙인다. 식사 기록은 길게 쓰지 않아도 된다. 오늘 아침 단백질을 먹었는지, 점심에 채소가 있었는지, 저녁이 너무 늦지 않았는지, 물을 나눠 마셨는지만 표시해도 충분하다. 체크가 쌓이면 스스로 패턴을 보게 되고 패턴을 보면 바꾸기가 쉬워진다. 자주 묻는 질문도 정리한다. 가장 흔한 실패는 완벽주의다. 하루가 무너지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시작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몸은 하루로 결정되지 않는다. 다음 끼니에서 원칙 하나만 다시 붙이면 흐름은 이어진다. 이 대본의 목적은 완벽한 식단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향이다. 실천을 방해하는 상황별로 방법을 바꿔야 한다. 낙상 예방을 위해 발과 발목을 챙기는 습관을 넣는다. 발가락을 펴고 쥐는 동작, 발바닥을 마사지하는 동작, 발목을 부드럽게 돌리는 동작은 집에서도 가능하다. 발은 바닥 정보를 뇌로 보내는 센서이므로 발의 감각이 살아있으면 균형이 좋아질 수 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더한다. 식탁에서 단백질을 추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토핑이다. 밥 위에 김깨, 달걀, 두부 부스러기, 콩나물 같은 토핑을 올리면 반찬을 늘리지 않아도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가 들어간다.
국은 미역국이나 배추국처럼 수분과 미네랄이 있는 형태가 좋다. 식사 준비가 어려운 날을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 물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은 온도를 바꿔본다. 차갑게 마시면 위가 불편할 수 있어 미지근한 물이 더 낫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약을 먹기 전후, 식사 전후, 외출 전후처럼 순간을 정해 작은 양을 반복한다. 물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부담을 줄이는 조리법과 보관법을 함께 넣는다. 식사에서 단백질을 늘리고 싶어도 입맛이 없으면 실패한다. 입맛을 살리는 방법은 온도와 향이다. 따뜻한 국물, 구수한 곡물 냄새, 김의 향, 깨의 고소함처럼 강하지 않지만 익숙한 향을 활용하면 한 숟갈이 더 들어간다. 짠맛은 입맛을 돋우지만 과하면 부종과 혈압에 불리하므로 간은 약하게 하고 향으로 보완한다.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할 기준을 덧붙인다. 간편식으로도 원칙을 지킬 수 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고를 때는 단맛이 강한 제품보다 무가당, 저염, 단순 재료를 우선한다. 즉석 귀리죽에 두부를 곁들이거나 삶은 달걀과 샐러드 채소, 그리고 작은 주먹 크기의 잡곡밥으로 한 끼를 구성할 수 있다. 국이 없으면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함께 마셔 위를 편하게 한다. 자주 묻는 질문도 정리한다. 근육을 지키는 간식의 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달지 않다. 둘째, 단백질이나 섬유질이 조금이라도 있다. 셋째, 과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요거트는 무가당을 고르고 과일은 한두 조각 수준으로 줄이며 견과류는 한 줌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집는 몇 알로 제한한다. 간식의 목적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복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다. 실천을 방해하는 상황별로 방법을 바꿔야 한다. 통증이 있어 움직이기 어렵다면 관절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바꾼다. 앉아서 발목을 돌리거나 발끝을 당겼다 펴기, 허벅지에 힘주고 풀기, 벽에 손을 대고 가볍게 스쿼트 동작 흉내내기 같은 등척성 동작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움직임은 큰 동작보다 매일 하는 작은 동작이 먼저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더한다. 한 달 목표를 세울 때는 체중보다 기능을 본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는 횟수, 계단에서 숨이 차는 정도, 장이 편해지는지, 밤에 깨는 횟수 같은 지표가 더 현실적이다. 기능이 좋아지면 근육도 따라온다. 식사 준비가 어려운 날을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 식사 기록은 길게 쓰지 않아도 된다. 오늘 아침 단백질을 먹었는지, 점심에 채소가 있었는지, 저녁이 너무 늦지 않았는지, 물을 나눠 마셨는지만 표시해도 충분하다. 체크가 쌓이면 스스로 패턴을 보게 되고, 패턴을 보면 바꾸기가 쉬워진다. 부담을 줄이는 조리법과 보관법을 함께 넣는다. 가장 흔한 실패는 완벽주의다. 하루가 무너지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시작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몸은 하루로 결정되지 않는다. 다음 끼니에서 원칙 하나만 다시 붙이면 흐름은 이어진다. 이 대본의 목적은 완벽한 식단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향이다.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할 기준을 덧붙인다. 낙상 예방을 위해 발과 발목을 챙기는 습관을 넣는다. 발가락을 펴고 쥐는 동작, 발바닥을 마사지하는 동작, 발목을 부드럽게 돌리는 동작은 집에서도 가능하다. 발은 바닥 정보를 뇌로 보내는 센서이므로 발의 감각이 살아있으면 균형이 좋아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도 정리한다. 식탁에서 단백질을 추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토핑이다. 밥 위에 김, 깨, 달걀, 두부 부스러기, 콩나물 같은 토핑을 올리면 반찬을 늘리지 않아도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가 들어간다. 국은 미역국이나 배추국처럼 수분과 미네랄이 있는 형태가 좋다. 실천을 방해하는 상황별로 방법을 바꿔야 한다. 물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은 온도를 바꿔본다. 차갑게 마시면 위가 불편할 수 있어 미지근한 물이 더 낫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약을 먹기 전후, 식사 전후, 외출 전후처럼 순간을 정해 작은 양을 반복한다. 물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더한다. 식사에서 단백질을 늘리고 싶어도 입맛이 없으면 실패한다. 입맛을 살리는 방법은 온도와 향이다. 따뜻한 국물, 구수한 곡물 냄새, 김의 향, 깨의 고소함처럼 강하지 않지만 익숙한 향을 활용하면 한 숟갈이 더 들어간다. 짠맛은 입맛을 돋우지만 과하면 부종과 혈압에 불리하므로 간은 약하게 하고 향으로 보완한다.
식사 준비가 어려운 날을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 간편식으로도 원칙을 지킬 수 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고를 때는 단맛이 강한 제품보다 무가당, 저염, 단순 재료를 우선한다. 즉석 귀리죽에 두부를 곁들이거나 삶은 달걀과 샐러드 채소, 그리고 작은 주먹 크기의 잡곡밥으로 한 끼를 구성할 수 있다. 국이 없으면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함께 마셔 위를 편하게 한다. 부담을 줄이는 조리법과 보관법을 함께 넣는다. 근육을 지키는 간식의 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달지 않다. 둘째, 단백질이나 섬유질이 조금이라도 있다. 셋째, 과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요거트는 무가당을 고르고 과일은 한두 조각 수준으로 줄이며 견과류는 한 줌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집는 몇 알로 제한한다. 간식의 목적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복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다.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할 기준을 덧붙인다. 통증이 있어 움직이기 어렵다면 관절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바꾼다. 앉아서 발목을 돌리거나 발끝을 당겼다 펴기, 허벅지에 힘주고 풀기, 벽에 손을 대고 가볍게 스쿼트 동작 흉내내기 같은 등척성 동작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움직임은 큰 동작보다 매일 하는 작은 동작이 먼저다. 자주 묻는 질문도 정리한다. 한 달 목표를 세울 때는 체중보다 기능을 본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는 횟수, 계단에서 숨이 차는 정도, 장이 편해지는지, 밤에 깨는 횟수 같은 지표가 더 현실적이다. 기능이 좋아지면 근육도 따라온다. 실천을 방해하는 상황별로 방법을 바꿔야 한다. 식사 기록은 길게 쓰지 않아도 된다. 오늘 아침 단백질을 먹었는지, 점심에 채소가 있었는지, 저녁이 너무 늦지 않았는지, 물을 나눠 마셨는지만 표시해도 충분하다. 체크가 쌓이면 스스로 패턴을 보게 되고, 패턴을 보면 바꾸기가 쉬워진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더한다. 가장 흔한 실패는 완벽주의다. 하루가 무너지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시작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몸은 하루로 결정되지 않는다. 다음 끼니에서 원칙 하나만 다시 붙이면 흐름은 이어진다. 이 대본의 목적은 완벽한 식단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향이다. 식사 준비가 어려운 날을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 낙상 예방을 위해 발과 발목을 챙기는 습관을 넣는다. 발가락을 펴고 쥐는 동작, 발바닥을 마사지하는 동작, 발목을 부드럽게 돌리는 동작은 집에서도 가능하다. 발은 바닥 정보를 뇌로 보내는 센서이므로 발의 감각이 살아있으면 균형이 좋아질 수 있다. 부담을 줄이는 조리법과 보관법을 함께 넣는다. 식탁에서 단백질을 추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토핑이다. 밥 위에 김, 깨, 달걀, 두부 부스러기, 콩나물 같은 토핑을 올리면 반찬을 늘리지 않아도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가 들어간다. 국은 미역국이나 배추국처럼 수분과 미네랄이 있는 형태가 좋다.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할 기준을 덧붙인다. 물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은 온도를 바꿔본다. 차갑게 마시면 위가 불편할 수 있어 미지근한 물이 더 낫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약을 먹기 전후, 식사 전후, 외출 전후처럼 순간을 정해 작은 양을 반복한다. 물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도 정리한다. 식사에서 단백질을 늘리고 싶어도 입맛이 없으면 실패한다. 입맛을 살리는 방법은 온도와 향이다. 따뜻한 국물, 구수한 곡물 냄새, 김의 향, 깨의 고소함처럼 강하지 않지만 익숙한 향을 활용하면 한 숟갈이 더 들어간다. 짠맛은 입맛을 돋우지만 과하면 부종과 혈압에 불리하므로 간은 약하게 하고 향으로 보완한다. 실천을 방해하는 상황별로 방법을 바꿔야 한다. 간편식으로도 원칙을 지킬 수 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고를 때는 단맛이 강한 제품보다 무가당, 저염, 단순 재료를 우선한다. 즉석 귀리죽에 두부를 곁들이거나 삶은 달걀과 샐러드 채소, 그리고 작은 주먹 크기의 잡곡밥으로 한 끼를 구성할 수 있다. 국이 없으면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함께 마셔 위를 편하게 한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더한다. 근육을 지키는 간식의 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달지 않다. 둘째, 단백질이나 섬유질이 조금이라도 있다. 셋째, 과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요거트는 무가당을 고르고 과일은 한두 조각 수준으로 줄이며 견과류는 한 줌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집는 몇 알로 제한한다. 간식의 목적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복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다.
식사 준비가 어려운 날을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 통증이 있어 움직이기 어렵다면 관절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바꾼다. 앉아서 발목을 돌리거나 발끝을 당겼다 펴기, 허벅지에 힘주고 풀기, 벽에 손을 대고 가볍게 스쿼트 동작 흉내내기 같은 등척성 동작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움직임은 큰 동작보다 매일 하는 작은 동작이 먼저다. 부담을 줄이는 조리법과 보관법을 함께 넣는다. 한 달 목표를 세울 때는 체중보다 기능을 본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는 횟수, 계단에서 숨이 차는 정도, 장이 편해지는지, 밤에 깨는 횟수 같은 지표가 더 현실적이다. 기능이 좋아지면 근육도 따라온다.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할 기준을 덧붙인다. 식사 기록은 길게 쓰지 않아도 된다. 오늘 아침 단백질을 먹었는지, 점심에 채소가 있었는지, 저녁이 너무 늦지 않았는지, 물을 나눠 마셨는지만 표시해도 충분하다. 체크가 쌓이면 스스로 패턴을 보게 되고, 패턴을 보면 바꾸기가 쉬워진다. 자주 묻는 질문도 정리한다. 가장 흔한 실패는 완벽주의다. 하루가 무너지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시작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몸은 하루로 결정되지 않는다. 다음 끼니에서 원칙 하나만 다시 붙이면 흐름은 이어진다. 이 대본의 목적은 완벽한 식단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향이다. 실천을 방해하는 상황별로 방법을 바꿔야 한다. 낙상 예방을 위해 발과 발목을 챙기는 습관을 넣는다. 발가락을 펴고 쥐는 동작, 발바닥을 마사지하는 동작, 발목을 부드럽게 돌리는 동작은 집에서도 가능하다. 발은 바닥 정보를 뇌로 보내는 센서이므로 발의 감각이 살아있으면 균형이 좋아질 수 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더한다. 식탁에서 단백질을 추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토핑이다. 밥 위에 김, 깨, 달걀, 두부 부스러기, 콩나물 같은 토핑을 올리면 반찬을 늘리지 않아도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가 들어간다. 국은 미역국이나 배추국처럼 수분과 미네랄이 있는 형태가 좋다. 식사 준비가 어려운 날을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 물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은 온도를 바꿔본다. 차갑게 마시면 위가 불편할 수 있어 미지근한 물이 더 낫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약을 먹기 전후, 식사 전후, 외출 전후처럼 순간을 정해 작은 양을 반복한다. 물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부담을 줄이는 조리법과 보관법을 함께 넣는다. 식사에서 단백질을 늘리고 싶어도 입맛이 없으면 실패한다. 입맛을 살리는 방법은 온도와 향이다. 따뜻한 국물, 구수한 곡물 냄새, 김의 향, 깨의 고소함처럼 강하지 않지만 익숙한 향을 활용하면 한 숟갈이 더 들어간다. 짠맛은 입맛을 돋우지만 과하면 부종과 혈압에 불리하므로 간은 약하게 하고 향으로 보완한다.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할 기준을 덧붙인다. 간편식으로도 원칙을 지킬 수 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고를 때는 단맛이 강한 제품보다 무가당, 저염, 단순 재료를 우선한다. 즉석 귀리죽에 두부를 곁들이거나 삶은 달걀과 샐러드 채소, 그리고 작은 주먹 크기의 잡곡밥으로 한 끼를 구성할 수 있다. 국이 없으면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함께 마셔 위를 편하게 한다. 자주 묻는 질문도 정리한다. 근육을 지키는 간식의 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달지 않다. 둘째, 단백질이나 섬유질이 조금이라도 있다. 셋째, 과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요거트는 무가당을 고르고 과일은 한두 조각 수준으로 줄이며 견과류는 한 줌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집는 몇 알로 제한한다. 간식의 목적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복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다. 실천을 방해하는 상황별로 방법을 바꿔야 한다. 통증이 있어 움직이기 어렵다면 관절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바꾼다. 앉아서 발목을 돌리거나 발끝을 당겼다 펴기, 허벅지에 힘주고 풀기, 벽에 손을 대고 가볍게 스쿼트 동작 흉내내기 같은 등척성 동작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움직임은 큰 동작보다 매일 하는 작은 동작이 먼저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더한다. 한 달 목표를 세울 때는 체중보다 기능을 본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는 횟수, 계단에서 숨이 차는 정도, 장이 편해지는지, 밤에 깨는 횟수 같은 지표가 더 현실적이다. 기능이 좋아지면 근육도 따라온다. 식사 준비가 어려운 날을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 식사 기록은 길게 쓰지 않아도 된다. 오늘 아침 단백질을 먹었는지, 점심에 채소가 있었는지,
저녁이 너무 늦지 않았는지, 물을 나눠 마셨는지만 표시해도 충분하다. 체크가 쌓이면 스스로 패턴을 보게 되고, 패턴을 보면 바꾸기가 쉬워진다. 부담을 줄이는 조리법과 보관법을 함께 넣는다. 가장 흔한 실패는 완벽주의다. 하루가 무너지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시작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몸은 하루로 결정되지 않는다. 다음 끼니에서 원칙 하나만 다시 붙이면 흐름은 이어진다. 이 대본의 목적은 완벽한 식단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향이다.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할 기준을 덧붙인다. 낙상 예방을 위해 발과 발목을 챙기는 습관을 넣는다. 발가락을 펴고 쥐는 동작, 발바닥을 마사지하는 동작, 발목을 부드럽게 돌리는 동작은 집에서도 가능하다. 발은 바닥 정보를 뇌로 보내는 센서이므로 발의 감각이 살아있으면 균형이 좋아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도 정리한다. 식탁에서 단백질을 추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토핑이다. 밥 위에 김깨, 달걀, 두부 부스러기, 콩나물 같은 토핑을 올리면 반찬을 늘리지 않아도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가 들어간다. 국은 미역국이나 배추국처럼 수분과 미네랄이 있는 형태가 좋다. 실천을 방해하는 상황별로 방법을 바꿔야 한다. 물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은 온도를 바꿔본다. 차갑게 마시면 위가 불편할 수 있어 미지근한 물이 더 낫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약을 먹기 전후, 식사 전후, 외출 전후처럼 순간을 정해 작은 양을 반복한다. 물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더한다. 식사에서 단백질을 늘리고 싶어도 입맛이 없으면 실패한다. 입맛을 살리는 방법은 온도와 향이다. 따뜻한 국물, 구수한 곡물 냄새, 김의 향, 깨의 고소함처럼 강하지 않지만 익숙한 향을 활용하면 한 숟갈이 더 들어간다. 짠맛은 입맛을 돋우지만 과하면 부종과 혈압에 불리하므로 간은 약하게 하고 향으로 보완한다. 식사 준비가 어려운 날을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 간편식으로도 원칙을 지킬 수 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고를 때는 단맛이 강한 제품보다 무가당, 저염, 단순 재료를 우선한다. 즉석 귀리죽에 두부를 곁들이거나 삶은 달걀과 샐러드 채소, 그리고 작은 주먹 크기의 잡곡밥으로 한 끼를 구성할 수 있다. 국이 없으면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함께 마셔 위를 편하게 한다. 부담을 줄이는 조리법과 보관법을 함께 넣는다. 근육을 지키는 간식의 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달지 않다. 둘째, 단백질이나 섬유질이 조금이라도 있다. 셋째, 과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요거트는 무가당을 고르고 과일은 한두 조각 수준으로 줄이며 견과류는 한 줌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집는 몇 알로 제한한다. 간식의 목적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복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다.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할 기준을 덧붙인다. 통증이 있어 움직이기 어렵다면 관절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바꾼다. 앉아서 발목을 돌리거나 발끝을 당겼다 펴기, 허벅지에 힘주고 풀기, 벽에 손을 대고 가볍게 스쿼트 동작 흉내내기 같은 등척성 동작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움직임은 큰 동작보다 매일 하는 작은 동작이 먼저다. 자주 묻는 질문도 정리한다. 한 달 목표를 세울 때는 체중보다 기능을 본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는 횟수, 계단에서 숨이 차는 정도, 장이 편해지는지, 밤에 깨는 횟수 같은 지표가 더 현실적이다. 기능이 좋아지면 근육도 따라온다. 실천을 방해하는 상황별로 방법을 바꿔야 한다. 식사 기록은 길게 쓰지 않아도 된다. 오늘 아침 단백질을 먹었는지, 점심에 채소가 있었는지, 저녁이 너무 늦지 않았는지, 물을 나눠 마셨는지만 표시해도 충분하다. 체크가 쌓이면 스스로 패턴을 보게 되고, 패턴을 보면 바꾸기가 쉬워진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더한다. 가장 흔한 실패는 완벽주의다. 하루가 무너지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시작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몸은 하루로 결정되지 않는다. 다음 끼니에서 원칙 하나만 다시 붙이면 흐름은 이어진다. 이 대본의 목적은 완벽한 식단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향이다. 식사 준비가 어려운 날을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 낙상 예방을 위해 발과 발목을 챙기는 습관을 넣는다. 발가락을 펴고 쥐는 동작, 발바닥을 마사지하는 동작, 발목을 부드럽게 돌리는 동작은 집에서도 가능하다. 발은 바닥 정보를 뇌로 보내는 센서이므로 발의 감각이 살아있으면 균형이 좋아질 수 있다.
부담을 줄이는 조리법과 보관법을 함께 넣는다. 식탁에서 단백질을 추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토핑이다. 밥 위에 김깨, 달걀, 두부 부스러기, 콩나물 같은 토핑을 올리면 반찬을 늘리지 않아도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가 들어간다. 국은 미역국이나 배추국처럼 수분과 미네랄이 있는 형태가 좋다.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할 기준을 덧붙인다. 물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은 온도를 바꿔본다. 차갑게 마시면 위가 불편할 수 있어 미지근한 물이 더 낫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약을 먹기 전후, 식사 전후, 외출 전후처럼 순간을 정해 작은 양을 반복한다. 물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도 정리한다. 식사에서 단백질을 늘리고 싶어도 입맛이 없으면 실패한다. 입맛을 살리는 방법은 온도와 향이다. 따뜻한 국물, 구수한 곡물 냄새, 김의 향, 깨의 고소함처럼 강하지 않지만 익숙한 향을 활용하면 한 숟갈이 더 들어간다. 짠맛은 입맛을 돋우지만 과하면 부종과 혈압에 불리하므로 간은 약하게 하고 향으로 보완한다. 실천을 방해하는 상황별로 방법을 바꿔야 한다. 간편식으로도 원칙을 지킬 수 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고를 때는 단맛이 강한 제품보다 무가당, 저염, 단순 재료를 우선한다. 즉석 귀리죽에 두부를 곁들이거나 삶은 달걀과 샐러드 채소, 그리고 작은 주먹 크기의 잡곡밥으로 한 끼를 구성할 수 있다. 국이 없으면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함께 마셔 위를 편하게 한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더한다. 근육을 지키는 간식의 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달지 않다. 둘째, 단백질이나 섬유질이 조금이라도 있다. 셋째, 과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요거트는 무가당을 고르고 과일은 한두 조각 수준으로 줄이며 견과류는 한 줌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집는 몇 알로 제한한다. 간식의 목적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복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다. 식사 준비가 어려운 날을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 통증이 있어 움직이기 어렵다면 관절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바꾼다. 앉아서 발목을 돌리거나 발끝을 당겼다 펴기, 허벅지에 힘주고 풀기, 벽에 손을 대고 가볍게 스쿼트 동작 흉내내기 같은 등척성 동작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움직임은 큰 동작보다 매일 하는 작은 동작이 먼저다. 부담을 줄이는 조리법과 보관법을 함께 넣는다. 한 달 목표를 세울 때는 체중보다 기능을 본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는 횟수, 계단에서 숨이 차는 정도, 장이 편해지는지, 밤에 깨는 횟수 같은 지표가 더 현실적이다. 기능이 좋아지면 근육도 따라온다.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할 기준을 덧붙인다. 식사 기록은 길게 쓰지 않아도 된다. 오늘 아침 단백질을 먹었는지, 점심에 채소가 있었는지, 저녁이 너무 늦지 않았는지, 물을 나눠 마셨는지만 표시해도 충분하다. 체크가 쌓이면 스스로 패턴을 보게 되고 패턴을 보면 바꾸기가 쉬워진다. 자주 묻는 질문도 정리한다. 가장 흔한 실패는 완벽주의다. 하루가 무너지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시작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몸은 하루로 결정되지 않는다. 다음 끼니에서 원칙 하나만 다시 붙이면 흐름은 이어진다.